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민권 자격 요건이죠.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영주권자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8세 이상,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첫 번째 영주권자, 그리고 나이는 18세 이상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18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영주권을 그럼 어떻게 취득하느냐?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가족관계를 근거로 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랑 결혼한다라든지, 아니면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초청을 해주신다라든지, 아니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초청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주권자의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취업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있는데, 1순위는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Extraordinary Ability Alien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아니면 국제기구의 간부, Multinational Corporation, Executive Officer, Manager,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석사 이상, Master Degree 이상이신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학사 이상. 그러니까 보통 세 번째 카테고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숙련공, 비숙련공. 근데 숙련공인 경우에 학사 이상 또는 2년 이상의 경력, 그 다음에 비숙련공인 경우에는 또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 괜찮아요. 거기가 3순위고요. 4순위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4순위는 뭐 종교 이민도 있고요. 국제기구의 직원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순위는 투자 이민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취업을 창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업을 창출하는 일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EB5 카테고리 5순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족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취업을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 가족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취업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이가 18세 이상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얼마 동안의 영주권으로 있으셔야지만 그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느냐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에요. 일반적으로 5년. 그래서 영주권 취득한 후에 5년 있으셔야지만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되셔야 돼요. 자, 그럼 5년 이상 카테고리, 이거는 다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5년까지 필요 없어요. 3년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5년 또는 3년이죠.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3년 있으면 미국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부분, 취업도 있고요. 영주권자 배우자도 있고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취득, 시민권자 부모를 통한 영주권 취득. 이런 경우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3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7월 4일이 5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면 그 5년이 되기 전 90일 전에 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5년까지 반드시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5년이 다 돼간다. 그렇지만 내가 90일 전에 5년이 되기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서류를 접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90일 전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90일 전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보통 시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린 분들은 한 1년 정도도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90일이면 약 3개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먼저 신청하실 수가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자, 90일을 먼저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없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그러니까 뭐 5년이 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만 있으면 바로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0일 전에 신청하실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 요건은 뭐냐요? 지난 5년 기간, 제가 5년, 3년 있다라고 하지만 3년보다 5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5년 동안 그 중에 절반을 미국에서 사셔야 돼요. 절반. 자, 5년의 기간 동안 2년 반, 3년이었으면 1년 반 기간을 미국에서 사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취득이 돼요. 자, 내가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취득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1년 반 이상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면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5년 기간 동안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셨어야 돼요. 자, 5년이면 365 곱하기 5 하면은요, 한 1800일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900일 이상을 미국에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여행을 한 번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년의 절반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미국에서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요건 다시 쓸게요. 자, 네 번째 요건으로 절반인데요. 그러면 그 절반은 어떻게 미국에 있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외국에,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이나 외국에 여행을 잠깐 갔다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6개월 이상 나가 있으시면 안 돼요. 6개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개월 이상 나가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뭘까요? 6개월 동안 6개월을 연속적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뭐 2개월 나가 있다가 3개월 다시 미국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또 2개월 나가 있다가 또 한 4개월 또 들어와 있다가 또 다시 한 2개월 나가 있다. 그러면 2개월 그래서 6개월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나가서 연속적으로 6개월이에요. 한 번 나가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계시면 영주권을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뭐냐? 6개월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 날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continuous.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continue하게 레지던스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6개월 이상 나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취득한 날짜가 1월 1일이라고 봐요. 5년 전 1월 1일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6개월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6개월 나갔다 들어온 날짜부터 여러분들 다시 5년을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내가 시민권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향후 5년 기간 거기에 절반 이상은 미국에 사셔야 되는데 또 6개월 이상 나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있으시면 4개월 나가 있다 들어와. 이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 6개월 하고 3일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continuous requirement가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5년. 자, 여러분들 중에 리엔트리 퍼밋을 준비해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해당 안 돼요. 해당 안 됩니다.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셨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나가 있으시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동안 나가 있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날 6개월 나가서 들어오신 날로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든지 만약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하셨으면 그 날로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3개월이라는 또 이슈가 있어요. 이 3개월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버지니아에 살아요. 그럼 버지니아에서 3개월 이상 사시고 있으셔야 된대요. 이건 로컬 레지던스예요. 왜냐? 내가 버지니아에 살 수도 있고 메릴랜드에 살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있으신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기본적인 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영주권자이며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5년이 지나셔야 되고,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3년이 지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사셔야 되고, 또 중간에 만약에 여행을 갔다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여행을 갔다 오시면 안 돼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갔다 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하로 여행을 갔다 오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 내가 레지던시를 정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만족이 되시는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민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